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 3기 신도시 100만평 이상 그 후보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간 이제 많이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 3기 신도시 후보지 지역, 예정 지역 중심으로 해서 땅값도 많이 올라간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주변에 있는 땅값이 이제 번지듯이 땅값을 올리는 그런 현상도 보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결과적으로 오늘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9.13 문제 부동산 이제 그 정책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주택 시장이 상당히 이제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자 9.13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런 사이에 그 많은 어떤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공급 계획까지 잡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제 공급 계획 일환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뭐 자세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3기 신도시는 이런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의 30만호 공급 계획을 9월 13일날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1차로 17곳에 3만 5천 가구 발표를, 그리고 연말에 2차 발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9월 21일날 이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20만호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한 끝에 대규모 택지는 지자체와 TF를 구성하여 개발 구상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41곳에 15만 5천 가구를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는 발표하게 이르게 됩니다. 공급 계획 및 어떤 총괄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규모 면에서 100만 평방미터 이상 4곳과 100만 평방미터 이하 6곳, 그리고 10만 평방미터 이하 31곳, 대규모는 남양주가 한 1134만 평방미터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적으로 따지면 한 350만 평 정도 되게 되는데요. 하남 같은 경우는 649만 평방미터, 한 200만 평 대략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인천 계양지구는 335만 평방미터 개발되는데요. 대략 한 100만 평 정도 개발되고, 과천은 한 155만 평방미터, 한 대략 한 5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을 보게 되면은 서울 경계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5km, 2기 신도시는 한 10km, 오늘 발표한 이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한 2km 내외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위주로 계획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 24곳, 그 다음에 유휴 군부지 4곳,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4곳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사업 시행자는 15만 5천 가구 중 지자체의 그 참여 비율은 91%로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규모별로 보게 되면은 한 4곳 정도는 이제 대규모로 한 12만 2천 가구 정도 이제 개발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도시 4곳에 이제는 그 주택 공급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중규모,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해서 한 15만 5천 가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이제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3곳에 걸쳐서 수도권 전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시행자별은 LH지방공사, 그다음에 지자체 또는 LH공사에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를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곳이 아무래도 남양주 왕숙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대략 한 2만 5천 가구, 한 350만 평 정도 이제 규모로 들어가는데, 왕숙 1지구와 그 2지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남은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인 그 교산지구에 한 32,000가구, 한 규모별로 따지면 한 250만 평 정도 규모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현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인데 한 17,000가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100만 평 정도 규모가 되고,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 50만 평 정도 규모로 7,000가구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를 보게 되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1, 2, 3, 4, 5 여기 지금 보면은 각종 뭐 신도시와 뭐 여기 보면 이제는 여러가지 신규 부지 37곳, LH 도시공사 시행,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곳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그러면 중소규모로 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그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택지 조성 방안인데요.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집값을 잠재우고 그리고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택지가 공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이내에 출퇴근 가능한 거리로서 1기 신도시보다도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더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자리매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역교통망인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보면은 신도시가 들어오고 교통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다 보니까 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먼저 교통을 먼저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발 방향성을 보게 되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집만 짓는 도시가 아니라 자족형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자족 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 소프트웨어 지능시설, 도시형 공장 등 입지하고, 도시 첨단 산업을 중복 지정하여 기업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지원 허브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개발 방향성을 보게 되면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율이 많이 저하가 되고 요즘 최근 들어서 유치원 3법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지금은 이제 사립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그 신도시는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적기에 개교할 것이며 개발이익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등 그리고 생활 SOC에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어떤 개발 역사를 보게 되면 도로, 항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철도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였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활 SOC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도서관이라든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을 기존 대비 1.5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당히 쾌적한 도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할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 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 그리고 대토 보상 확대 등으로 인해서 원주민의 그 재정착률을 제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큰 어떤 그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지역은 이제 50만 평 이상 개발하기로 한 이제 과천지구와 그리고 이제는 한 350만 평 이상 개발하기로 한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해서 한 4개 정도 그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지구별 개발 구상안을 이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교통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망 중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GTX B역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제 왕숙지구는 이렇게 요 왕숙 1지구 2지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 지역을 보게 되면 현재 별내지구와 그 하단에 있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별내지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내지구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지구로서 왕숙 1, 2지구 이제 개발한다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숙 1지구 보게 되면 특징적인 어떤 교통망을 보게 되면 GTX B역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비타당성이 지금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면제를 해서 이제 그 GTX B역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내년이면은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GTX B역사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까지도 그 서울에 들어오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별내선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별내선을 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숙 2주 같은 경우는 경의중앙선이 있는데요. 경의중앙선의 신설역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왕숙천변로 신설 및 그 다음에 수석대교, 바로 수석대교는 이 한강을 넘어오는 대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왕숙지구에서 왕숙 신도시에서 바로 이 도로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 강변북로 또는 올림픽대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남양주 왕숙지구 교통망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왕숙지구 같은 경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냥 주택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GTX 그 B역 중심으로 해서 자정용지 한 140만 평방미터 정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 규모로 따지면은 판교 1테크노밸리 한 2배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숙천과 연계해서 수변 복합 문화마을과 에너지 자족마을을 조성할 것이며, 그리고 왕숙 2지구, 그러니까 그 하단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에 있는 지구인데요, 이제 문화예술마을과 청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서 왕숙 1지구는 경제중심도시, 그 다음에 왕숙 2지구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하남 교산지구인데요. 바로 하남 교산지구는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신도시 발표하면서 간북지구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예측이 불허한 가운데 하남 그 교산지구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교산지구의 어떤 교통망 계획을 보게 되면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장선은 뭐냐면 3호선을 연장을 하고 바로 이 부분인데요. 3호선을 이렇게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5호선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호선과 5호선을 연기심으로 해서 중간에 신설역을 이제 만들게 됨으로 해서 수서 쪽으로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강남 쪽으로 접근성을 유발해서 좀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한 그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통망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선시공하겠다. 바로 이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로가 양평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먼저 그 새로 연결되는 서울에서 바로 이 교산지구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 부분을 먼저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도로인데,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중부고속도로와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만나는 지점에 이제 교산지구가 입지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새로운 IC를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어떻게 새로운 교산지구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하남 교산지구의 개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되는 중부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바로 양평까지 연결되는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하남 교산지구로 진입할 수 있게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부분과 함께 3호선과 5호선을 연결해서 중간에 역사를 만들므로 해서 강남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들을 쉽게 용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구상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족도시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이 편리한 북측에 자족 용지 한 92만 평방미터 정도 개발이 되는데, 이 규모는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1.4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왕산지구 같은 경우는 그 테크노밸리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하남 교산지구는 테크노밸리의 1.4배 정도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광주 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간, 탐방로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 광장,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을 창출할 것이며, 지구 내 덕풍청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계양 그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어떤 교통망 대책을 보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인천 1호선 박촌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호선역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 줌으로 해서 1호선에서 연결시켜지는 교통망 전철망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인천 공항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항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IC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IC를 만들므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대로 확장 및 청라 가양 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을 함으로 해서 교통망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 개발 구상안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그 이름과 함께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만들어지는 이 자족도시 4개 그 3개 신도시 중에 4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비율면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테크노밸리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용 면적의 한 49%를 자족 용지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1.4배 정도 됩니다. 물론 1.4배는 먼저 말씀을 드렸던 왕숙지구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 신도시 하남에 이제 자리 잡혀 있는 신도시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비율 면에서는 상당히 큰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1.4배 정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족용지 3분의 1을 도시 첨단 산단으로 중복 지정하며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 2, 산단과 연계하여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총역 등 인근에 그 복합 문화시설, 청소년 미디어 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과천지구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과천지구는 아무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재 쪽 그리고 강남권에서 가장 진입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강남과 서초 요 일대 사당 일대까지 오르는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4개의 그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도로 개선으로 인해서 고속터미널까지는 15분, 양재까지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단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통해서 사당까지는 10분 이내에 소요가 되며, 그리고 이 도로교통망의 특징을 보게 되면 GTX 바로 신호선인데요. 신호선은 이미 예비 타당성이 이미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2019년 초에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가 돼서 이제는 착공이 이제 들어갈 텐데, GTX 신호선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그 역사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과천 우면산간 도로를 지화를 통해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대로와 헌능로에서 연결도로 신설, 그 왕복 4차로를 만들 것이며, 과천에서 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또 선방위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이수 과천간 복합 터널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과천 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에 광역교통 부담금을 투입하여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 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노선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와 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방향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으로서 GTX 신호선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접근성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교통계획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봤을 때 과천이 가장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그 구상을 보게 되면 가용면적의 47%를 자정용지로 조성을 합니다. 4호선역 주변에 자정용지를 집중 배치를 할 건데요. 즉 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들은 그 자족도시로 개발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집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럼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반면교사가 돼서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제 개발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외곽 쪽에 서울 중심으로 해서 외곽 쪽에 2기 신도시가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교통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서울의 접근성도 떨어지게 되고 엄청난 교통 혼잡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문제점을 극복을 하고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 3기 신도시의 어떤 장점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천지구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족도시, 가용면적의 47% 정도를 자족용지로 개발하며 서울대공원, 국립, 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해서 복합 쇼핑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며 양재천병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 창의 교육형물 순환 테마파크를 조성을 합니다. 과천대로 지하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4개의 어떤 신도시에 대한 어떤 특징과 교통망 계획, 그리고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규모 택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게 되면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등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12.4천호, 그러니까 12,400가구 정도 이제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천 역국지구처럼 대상부지, 이런 대상부지에 방치된 공원부지를 갖다가 공원과 주택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 장기 미집행 그 공원 부지로 한 4개 정도 지금 활용할 예정인데요. 부천 역곡지구, 그 다음에 고양, 탄현, 그 다음 성남 낙생, 안양, 내고 이렇게 포함해서 12,400가구 정도 지금 현재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인데요. 이제 군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4곳 정도를 한 2,400호 정도, 2,400가구 정도 만들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방 군아파트를 개발을 해서 주택단지로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부지로서는 이제 보게 되면 강서 군부지, 그 다음에 군아파트, 대방, 공릉, 강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400가구 정도 그 군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 도심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17곳 정도 되는데 한 14,600가구 정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서울 의료원 같은 경우를
그 도심 유휴 공유용지를 개발을 해서 주택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부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국공유지 3곳과 공유지, 그 다음에 철도부지 등을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국유지 같은 경우는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그 다음에 석관동 민방위, 그 다음에 시유지를 보게 되면 서울의료원, 그 다음에 동부도로 사업소, 철도부지, 수색역, 그 다음에 구청역, 이렇게 해서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17곳인데요. 이 17곳을 활용을 해서 14,600가구 정도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공공시설 복합화입니다. 공공시설 복합화는 한 7곳 정도 되는데 한 500가구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활용을 해서 주택과 공공시설 복합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상 부지를 보게 되면 양령, 청석, 한누리 주차장, 신촌동, 천호 3동 주민센터, 동북권 혁신센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별도 물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부분은 그 용적률과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서울시는 3만호 이상의 가구를 추정해서 더욱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방식을 보게 되면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 빌딩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인데요. 상업용지와 또는 노심 노후 건물을 활용을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게 짓게 될 텐데, 그 높게 짓게 되면은 증가분의 한 50%를 바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대규모, 중규모 택지에 대해서 12월 19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하여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19년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를 통해서 2021년부터 이제 주택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제 단계별로 2차 신규주택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을 이제 보게 되면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단계별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2025년도까지 바로 15만 5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한 6년 정도 후면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주택 공급량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발표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일대에 일단 집값이라든지 토지값이라든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 방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 변동, 토지거래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 행위 제한 및 불법 행위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그 개선 방안인데요.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구축입니다. GTX A노선, C노선,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GTX B노선, 신분당선 연장, 그 다음에 개화, 강화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할 예정이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향상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례트램, 그 다음에 7호선 연장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 등 추진을 검토하여 광역 인프라 취약 지역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성태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원활히 공급할 것이며, 버스 경쟁력 정시성 확보를 위해 전용 SBRT를 구축하고 차내 혼잡도 완화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서 2층 버스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 통합 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인데요. 대도시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사업 신속을 추진할 것이며 광역교통 개선 대책 분담금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 등 신속 추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기준 개선 등으로 선교통 그 다음에 후 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사실 드리고자 하면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략 이러한 어떤 수도권 전철 중추망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 안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어떤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연계해서 교통망을 구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확충 계획인데요.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GTX A, C, B 노선, 그 다음에 신안산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그 다음에 계양 강화고속도로, 별내선 연장, 그 다음에 3호선 연장, 그 다음에 한강선 7호선 연장, 위례트램 등등 해서 향후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 상태로 놓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더욱더 인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3기 신도시가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왔는데요. 정말 자세하게 하자고 하면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교통망 계획과 아울러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따지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된 이유는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집값들을 잡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13일 날 이전까지 이제 수도권 주변으로 해서 다 불타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9.13 부동산 정책과 아울러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발표가 드디어 이제는 신도시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신도시가 오늘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집만 지어서 어떤 슬러머가 되었다라고 하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너무 서울로부터 너무 먼 거리에 신도시를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보완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족도시로 만들면서 서울과 상당히 접근성을 유도한 그런 신도시로 발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급등하는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만 5천 가구 정도의 신도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향후에 내년에 이제 보완해서 나머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해서 주택 공급량을 더욱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한 이런 택지 공급이 더욱더 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당분간 주택 공급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주택시장이 많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매수, 그 다음에 수요량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대출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과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택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교통망이 좋은 곳 그리고 수요가 따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만이 주택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